안녕하십니까. 최불암입니다. 일부에서는 경부고속도로 공사를 공병대 군인들이 했다는 얘기가 정설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공병부대가 공사를 한 구간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전 구간 430km 가운데 9km만 공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기초에서 포장까지 다 한 게 아니고 토목공사까지만 말입니다. 초창기에는 민간 시공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가 워낙 열악해서 좀 거들었다는 것 정도입니다. 다만 구간마다 감독관을 군인들이 맡아 했던 것을 두고 군부대가 건설공사를 했다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 것이지요. 아무튼 1969년경으로 가면서 건설 현장에 투입됐던 군 공병부대는 빠집니다. 민간 시공사들의 중장비도 거의 갖춰졌기 때문이죠. 물론 군 감독관들은 공사 현장에 계속 남아서 전투 태세로 맞섰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본의 아닌 눈물도 흘려야 했습니다. 비가 이렇게 내린다면 현장에서는 더 고전하고 있을 텐데. 에휴, 소장님, 저라도 가볼까요? 비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오고 있는데 어디로 가게? 이렇게 사무실에만 앉아있자니 답답해서. 네, 고속도로 건설사무소입니다. 아, 예!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저 소장님, 대전에서 전영배 소장 전화입니다. 그래? 전 소장, 이제 전화를 하면 어쩌나? 전화선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대전까지 나오느라고 늦었습니다. 야, 전 소장, 정신 차려 임마! 지금은 전쟁 중이야, 전쟁! 전쟁 중에 통신이 두절된다는 게 말이 돼? 다 죽는 거야! 상황 보고해. 금강 1교 가교가 떠내려갔습니다. 뭐야? 그걸 이제 보고 하면 어떡해? 그럼 완판했다는 거야? 예, 남은 게 없습니다. 이런. 인명피해는? 아직 인명피해 보고는 없었습니다. 알았어. 어서 돌아가서 통신선부터 살려놔. 예, 지금쯤은 복구가 됐을 겁니다. 알았어. 어서 현장으로 가봐. 충북 청원군 현도면 양지리. 지금의 한국타이어 신탄진 공장 인근에 있는 금강 제1교는 공사 도중 가교가 4차례나 유실됐다. 모두 폭우로 인한 피해였다. 결국 지연된 만큼의 공정을 만회하기 위해 또다시 안간힘을 써야만 했다. 뭐야? 특별휴가? 예. 잠깐만 집에 다녀오게 해주십시오, 소장님. 잠깐이라면 얼마나 잠깐이야? 1시간이야, 2시간이야? 하루입니다. 하루 종일? 예, 소장님. 지난 2개월 동안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월급도 탔고 마침 내일이 일요일이니. 정신이 나갔구만. 이봐, 박중희. 지금 우리가 밤낮 따지고 공휴일 따지게 됐어?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다면서 그런 소리 해? 시공업체 사람들 좀 봐. 눈에 불을 켜고 일하고 있어. 그리고 다른 동료 감독들 좀 봐. 2달 아니라 석 달, 넉 달 동안 집에 못 간 친구들이 수두룩해. 죄송합니다. 휴가는 좀 더 있다가 그만 가서 일이나 해. 예, 알겠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부하들한테 이렇게까지 하고 살아야 돼.
대한뉴스라고 알고 계시죠? 예전에는 그 영화관에서 영화 시작하기 전에 뉴스를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대한뉴스라는 거였는데요. 거기에 경부고속도로 뉴스가 자주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뉴스를 보면요, 경부고속도로 건설 현장 곳곳을 보여주는데 가는 곳마다 난공사 구간이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은 모두가 난공사 구간이 된 거죠. 글쎄요, 뉴스를 좀 부풀렸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실제로 모두가 어려운 공사였기 때문이었을까요? 전 후자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살기 어렵던 시절이었는데 고속도로 현장 어디라고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몇 배는 어려웠습니다. 1969년 한 해는 유난히 비가 많았다. 많은 양이 자주 내렸다. 관련 뉴스 자료. 북과의 싸움에서 겪어야 하는 큰 시련은 물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공사가 절정에 달한 69년은 하늘이 우리를 시험하는 양 유난히 많은 비가 왔습니다. 때 아닌 4월의 홍수로 공사가 피해를 입었고 7, 8월에 걸친 지루한 호우의 연속은 공사의 진전을 크게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9월에 더 심했던 삼남포구는 공사 당사자들의 쓰라린 추억이 될 것입니다. 대전공구 담당 전영배 소장은 그 무렵의 분위기를 일기장에 이렇게 적어놓았다. 8월 7일 목요일. 일기의 장난인지 아군은 계속된다. 9시에 또 도사로 철도 차단. 겨우 돌아와서 숨을 돌리니 증약에서 11시부터 하행선 철도 차단. 금강 1교의 강수위 300mm에 육박. 소장님, 비가 그칠 것 같지 않은데요? 무엇보다 이 사무실이 위험하겠어. 사무실을 일단 철수하자고. 사무실을요? 중요한 서류나 다른 물건들은 상자에 넣어서 일단 내보내. 그리고 우린 다리 위로 올라가기로 하지. 괜찮을까요? 뭐하고 있어? 인부들 몇 명 불러서 도와달라고 하고 어서 서둘러. 예. (8월 8일) 금요일. 전 직원이 금강 1교 위로 이동하여 밤을 새웠다. 새벽 3시부터 물이 줄기 시작해서 오전에 다시 사무실로 복귀, 정상 직무 태세를 갖추었다. 피해 상황을 조사, 내일 장관 순식 때 설명토록 준비하고 밤 11시에야 숙소로 돌아왔다. 이날 강우량은 오전 11시 현재 258mm, 특히 오전 7시 30분부터 8시 40분 사이의 강우량은 90mm. 피곤하다. 괴롭다. 그렇게 엄청난 비가 내린 탓이었을까? 2주일 후 같은 대전공구 대전 6교에서 문제가 생겼다. 1969년 8월 22일 오후 3시경이었다. 아치형의 6교 가설물 일부가 무너졌다. 경부고속도로 전 구간 가운데 대전 6교는 당제 6교와 더불어 경관이 뛰어나기로 단연 으뜸이었다. 그 야심적인 교량 공사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김 기자, 기사 좀 받아줘. 22일 하오 3시 5분경 충남 대덕군 회덕면 비례리 앞 경부고속도로 길지 터널 입구에 그 6교 아치트라스 공사장에서 받침 농발이 부러지는 바람에 밑에서 일하던 아주토건 인부 김재건 씨 등 3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잘 적고 있어? 그래. 이 6교는 길이 205m에 높이는 20m나 되는 경부고속도로에서 가장 긴 6교로 고도의 기술이 요하는 공사다. 이상. 김 선배, 30여 명 중경상이라고만 송구했어요? 30여 명 중경상. 왜? 편집국에 다시 알려주세요. 뭘 다시 알려줘. 30명이 아니었어? 좀 전에 현장 사람한테서 들었는데 3명 사망입니다. 세 명이나? 병원으로 실려간 중상자 중에서 나온 거겠죠.
도대체 공사를 어떻게들 하는 건지. 이거 원체 어려운 공사라잖아. 어려운 공사니까 더 조심했어야죠. 서두르지 말고 꼼꼼하게 했으면 인명피해는 안 나올 거 아닙니까? 박 기자. 내가 안 그랬어. 왜 자꾸 나한테 따져? 예? 따지려거든. 각하한테 따져라. 각하한테. 예? 여기 어디라고 있어? 분위기 파악 못하고. 세 시 이전엔 사고 징후가 없었습니까? 검사님, 몇 번이나 말씀드려야 됩니까? 그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이봐요. 당신 어디다 대고 짜증내는 거야? 사고 원인을 밝혀야 할 거 아니오? 사고 원인 밝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복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간이 없다고요. 검사는 시간이 남아돌아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아? 당신네들이 뒷구멍으로 자재 빼돌려서 사고 났는지 누가 알아?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증거 있습니까? 이것 봐요. 증거 있냐는 소리는 시골 소도둑 놈도 하는 소리야. 묻는 말에나 대답해요. 안 그러면 다 집어넣어 버릴 테니까. 설계자가 누구요? 대전 육교 가설 트러스의 붕괴로 30여 명의 중경상이 있었다. 진퇴양난의 처지에 몰렸다. 본부 부소장이 오셨으나 속수무책. 우선 진상보고를 하고 보니 부상자 중에서 사망자까지 발생. 점점 사태는 악화됐다. 아무리 사태가 악화되어도 일은 중단할 수 없다. 저녁에는 대전지검 박인수 검사, 임대영 경찰서장을 만났다. 어째 이런 일이 다 있는겨. 그러게 말입니다. 네, 전 소장. 아까 검사님이 줄줄이 불러다가 조사를 하는 것 같던데 이 결론이 어찌게 나시오? 들은 얘기가 없는데요. 서장님은 들으신 거 없습니까? 없시오. 아무래도 이거 끝까지 파헤치려는 분위기던디. 끝까지 파헤쳐요? 언제까지요? 그야 모르지요. 우린 지금 당장이라도 복귀해서 다시 공사 시작해야 한다고요. 책임 소재 따지면서 시간 소비할 때가 아닙니다. 그야 검사님이 판단하시니까 나는 뭐라고 할 말은 없고. 참. 다들 고상들 하는 것 같더만은 어째 이런 일이 다 있는겨. 참. 8월 25일 월요일, 장관께서 내일 노선 따라 순시가 있다고 해서 또 준비에 분주했다. 지금의 심정, 그만두라면 자리에는 조금도 미련 없다. 그러나 왕궁에는 미련이 있다. 사고의 원인은 당장에 판명되진 않았다. 추가로 투입된 기술진이 내린 결론은 대체로 구조물 문제로 모아졌다. 그리고 지주를 튼튼하게 보강해야 한다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다시 복구 공사를 시작한 건 사고일로부터 2달 반쯤 후였다. 그런데 대전 공구소장 전영배 중령은 운이 없었던 것일까? 대전공구 전영배입니다. 소장님, 여기 증약입니다. 사고가 터졌습니다. 무슨 사고? 서울발 부산행 통일호 열차가 도건 회사 덤프트럭을 받아서 열차가 탈선했습니다. 뭐야? 열차가 왜 덤프트럭을 받아? 덤프가 고장으로 철길에서 서 있다가 그만. 뭐야? 에이, 진짜! 그 일로 전영배 소장은 철도청장에게 사과를 하고 사표를 쓰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며칠 후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한다. 대전역에서 도로국장을 맞아 현장에 갔다가 국장은 오후 5시에 상경. 저녁 8시 30분 본부에 상황 보고 시 보직 해임을 통보받았다. 이미 결심했던 사표를 내지 못한 것이 한이 된다. 전영배 중령은 대전 공구소장에서 물러나던 날 사무실에서 일하던 여직원 하나를 지차에 태웠답니다. 그리고
대전 공구 구간을 돌면서 이것저것 보여주었더랍니다. 말하자면 송별 선물로 견학을 시켜준 건데 전 소장은 물론이고 여직원 또 찌차를 몰던 운전사까지 모두가 달리는 차 안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